저는 결혼 5년차 33살 여자입니다.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 드물다지만 저는 해도 너무한 시어머니 때문에 참다 못해 이혼하고 인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은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대 한참 좋을 때 결혼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8살 많은 남편이 저를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해 주었고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 아껴주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행복은커녕 5년 동안 싸우느라 즐거웠던 기억은 신혼 초반에만 있었고 특히 시어머니 이간질 때문에 좋은 날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 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요즘 세상엔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나,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 만약 시어머니가 괴롭힌다면 참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었죠. 저도 만약 시어머니가 괴롭힌다면 당장 뒤집어 엎어버리고 결혼생활 끝내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 제 일이 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예 앞에서 대놓고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한다던가 고소를 한다던가 해서 확실하게 처벌하고 저도 이혼을 하면 될 문제인데 교묘하게 뒤에서 괴롭히는 것은 제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경제력이 있고 제가 의지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5년 가까이 남편과 살면서 다 때려치우고 이혼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저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남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동대문에서 도매상을 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남편에게 다 맡겨두고 은퇴하셨고 남편은 일찌감치 군대 갔다 와서 그 일을 이어받아 하는 중이었죠. 대대로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고 남편도 결혼 전에 이미 혼자 사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사업하는 집안의 장남답게 어릴 적부터 장사 수완이 좋아서 물려받은 사업체를 잘 운영해 나갔고 점점 더 크게 확장해가는 중이었어요. 저희 집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집이 잘 나갔습니다. 아빠는 그때까지 시의원을 하시면서 정치를 하셨는데 집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예체능 쪽으로 대학도 가고 2년 동안 유럽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집도 좁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갑자기 가세가 확 기울어버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집안 재산 대부분을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아빠는 다시 예전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학 다녀와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지나서 부모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1년 연애하다가 양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등 떠밀리듯 일찍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뒤로부터 시댁에서 친정아빠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기울어져 가던 우리 친정집이 먹고 살만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친정과 시댁 집안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애초부터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가끔 친정에 놀러가면 저희 부모님조차 남편과 시댁 어른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한들 뭐라고 한번 따질 수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억지로 떠밀리듯 결혼한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능력 있고 좋은 남자였고 분명 저도 좋아서 결혼하게 되었지만 부모님의 입김이 들어간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시댁에서 저와 저희 집에는 결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집은 남편이 원래 갖고 있던 아파트에서 시작했고 혼수며 예식장이며 전부 시댁에서 알아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당연히 돈 한 푼 쓰지 않은 제게는 발언권조차 없었고 아무것도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시부모님 마음대로 해버리셨죠. 그저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셨는지 어느 호텔의 예식장을 예약하셨는지 통보받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당시 저와 친정 부모님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최고급이었고 제 결혼식과 신혼집에 찾아왔던 친구들은 다들 저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 건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 너가 호강에 겨워서 배부른 소리를 하는구나 같은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다들 이런 시댁에 있으면 시부모를 업고 다니겠다고 남편에게 삼시세끼 임금님 밥상을 차려줘도 모자란데 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저를 나무랐죠.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단 한 번의 결혼식인데 어느 정도는 제가 원하는 것도 있었고 시부모님의 취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결혼식이란 것은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다하다 드레스 피팅하러 가는 날에도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제 몸에 맞는 드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어머님 마음에 들어하시는 옛날 드레스로 골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너한테는 이게 잘 어울린다 라고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제 스스로 기울어진 집안 형편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결혼 준비하는 제가 이런 꼴을 겪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저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을 지키셨고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 커리어를 포기하기 싫어서 학생들 개인 교습도 하고 어떻게든 전공을 살려서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제가 힘들게 나가서 일할 필요 없다면서 저를 집에 들어앉혀서 살림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1년 만에 제 딸이 태어나면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게 많은 생활비를 가져다주고 돈이라면 원 없이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남편은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살림 간섭과 잔소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잘 크는지 보겠다는 핑계로 허구한 날 저희 집에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나무라기 시작했고 제 스트레스는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자주 하기 시작했던 말은 너가 어딜 가면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날 수 있겠니? 였습니다. 남편이 제 팔자 고쳐놓았다고 항상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잘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들을 때마다 제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제가 남편 대접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고 염치가 있는데 남편과 시댁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우리 집까지 신경 써주시는 시부모님에게 항상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만 하다가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공부한 것도 아무짝에 쓸모없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가정주부로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존감이 팍팍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매일 찾아와서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가니까 없던 우울증이 생겨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혼자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매일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거나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너무 놀라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고 힘들다는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남편은 골프 다모다 약속 있다고 아침부터 외출해버리고 저와 아이만 남아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남편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하면서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라더군요.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내 결혼 생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 그만하고 박서방 뒷바라지 잘해주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면 극진히 잘못이란 소리만 했습니다. 제가 우울하고 힘들다 이야기해봤자 원래 아이 낳으면 다 힘들다고 너만 힘든 거 아니라는 말에 저는 아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아이와 함께 있었지만 제게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고 제가 어떤 노력을 하던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제게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해대시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냉장고부터 화장실까지 다 뒤집어 보시고 자기 젊은 시절에는 이런 세탁기 없고 가전제품 없이 전부 새벽에 일어나서 다 하고 살았다면서 저는 편하게 사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모자란 제가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사는 걸 고맙게 여기고 더 신경 쓰고 더 잘하라는 말을 무한정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 우울증이 거의 한계에 달했을 때 저는 저녁을 먹다 말고 남편에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 먹고 늙어가기 싫어. 나도 사회생활 할 거야. 제 이야기에 남편은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지 알겠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아이는 낮 시간에 어린이집을 보낸 후니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 레슨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버리는 생각보다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유학도 다녀왔었고 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현업에서 멀어지고 아이 낳고 몇 년 동안 비어있는 공백이 너무 크더라고요. 강사로 일한 경력도 짧기 때문에 완전 초보 강사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아이 어린이집 시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안 그래도 많지 않은 급여가 더욱 작아지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돈은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제 전공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잔소리를 하시고 이젠 대놓고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한 달 일해봐야 얼마나 버냐면서 그 시간에 집에서 애나 보고 자기 아들 뒷바라지나 똑바로 하라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니까짓 게 나가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 유세를 떠니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심지어 남편조차도 제 첫 월급을 받아온 날부터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고작 이거 번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야? 당신 타고 다니는 자동차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그냥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 있어. 두모자가 아무리 저를 무시해도 저는 여기서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 안에 도끼가 생겨서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수업 내용이 괜찮다고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서 학원의 수강생도 더 늘어나고 제 대우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월급도 오르고 강의 시간도 늘어나면서 웬만한 회사원 버는 정도는 월급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자리 잡히고 안정된다고 생각했을 때 결혼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남편도 저도 집안에 다 충격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힘들어한 건 역시나 시어머니였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 엄마 혼자 두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다음 달부터 엄마 집에 다 같이 들어가서 살자. 제게 괜찮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모시고 살자는 통보를 하다니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당장 시댁으로 이사를 가면 아이 다니던 어린이집도 바꿔야 하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던 학원에서도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절대 어머님 모시고 살 수 없다 반대를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그거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우리 집에 아들이라고 나 하나뿐인데 우리 엄마 아프면 당연히 당신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 사람들에게 제 의견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엄마 모시고 살기 싫다고 이야기했고 합가는 더더욱 안 하겠다고 제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하자는 것에 그렇게까지 반대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야, 니년이 나랑 안 살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더니 건방지게?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제게 쌍욕이 담긴 폭언을 하셨고 저는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을 보자마자 완전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제발 그만하시라고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어머님께 이야기했더니 너나 너네 집안이나 우리한테 빌어먹고 사는 처지인데 무슨 사람 대접을 바래?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아프던 머리가 맑아지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 집도 필요 없고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도 이젠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이 데려다가 평생 끼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아이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막상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왔는데 갈 곳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갔더니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건지 제가 싸우고 집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죠. 일단 그날 하루는 부모님 댁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도 제가 잘못한 거라고 시어머니께 사과드리고 모시고 살라 하더군요. 전부 저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당장 좀 참고 지내면 모든 것이 편해질 텐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더군요. 세상에 제 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고 저는 남편이나 부모에게서 떨어져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너는 돌아올 필요 없으니 아이만 집으로 보내라는 말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돈 많고 풍족한 남편 쪽에서 사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 것이라 판단해서 저녁에 남편을 만나 딸아이를 남편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일단 제가 숨을 쉬고 살아야 나중에 웃는 얼굴로 아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자니 고생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해서 그럴 수도 없었고요. 저는 그동안 제 개인 통장으로 모은 돈으로 학원 근처에 혼자 살만한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남편에게 받았던 외제차나 비싼 가방 같은 물건은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빠르게 이혼에 협의했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특히 아빠는 제게 실망했다며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돈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한 집안의 가사도우미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가 꿈꾸던 삶이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미 돈은 안중에 없었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타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방 하나짜리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그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하고 아이를 시댁에 맡겨놓고 나왔지만 한 달에 2번은 아이를 집에 데려와 같이 지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해요. 당장은 아이가 이 상황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 저를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제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머님과 합가를 했을 것이고 저는 매일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괴롭힘 속에 살아야 했겠죠. 지금은 아무도 제게 뭐라 하는 사람 없이 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변 친구들과 저를 아는 지인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이라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고 있고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언젠가 제 이름 걸고 학원도 차리고 싶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왔지만 하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아이에게도 당당하고 능력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